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이현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인암의 수술적 치료 중 로봇 수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3대 암은 자궁 내막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입니다. 예전에는 자궁경부암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국가암 검진 사업과 예방 백신의 도입으로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자궁 내막암은 점점 증가하여 2022년 통계부터는 자궁 경부암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비만 인구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질출혈이 동반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된 건 맞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성생활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난소암은 관련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행된 상태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부 종괴나 복부 팽만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 많은 약제가 개발되어 치료 효과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암종의 종류마다 다른데 대부분 원발 부위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합니다. 자궁 내막암은 자궁 내막 조직을, 자궁 경부암은 자궁 경부 조직을 조금 떼어내어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만 난소암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어려워서 난소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영상 검사와 복수의 세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은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기설정 수술을 시행하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기 설정 수술이라 하면 전자궁 적출술,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 골반 및 대동맥 주위 임파절 절제술을 시행하고 추가로 의심 부위 조직 검사, 대망 절제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파절 절제술 대신 감시 임파절 조직 검사라고 해서 원발 부위에서 최초로 도달하는 임파절을 찾아내어 그 임파절만 제거하는 방법인데 로봇 수술 기구가 가지고 있는 형광 염색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임파절을 제거한 것보다 임파 부종이나 임부종 발생이 훨씬 줄어들어 수술 후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난소암의 경우에는 로봇 수술의 적용이 초기인 경우로 제한되는데 난소암은 수술의 목적이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남아있는 종양 조직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행된 난소암의 경우 복강 내에 전이가 많아서 다른 장기의 뒷부분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봇 수술로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행된 난소암에서 로봇 수술을 통해 최대 종양 감축술을 시행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표준 치료는 개복을 통한 방법입니다. 자궁 경부암은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의 선택이 다릅니다.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고 항암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궁 경부암의 수술적 치료는 2기 이전으로 제한되는데 근치적 전자국 적출술을 시행할 때 신경 보존을 위한 수술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렉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미세 침습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 재발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봇 수술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감시 임파절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개 수술 후 3, 4일째 퇴원을 합니다. 통증은 수술 후 2, 3일째까지 지속되고 절개 부위의 통증이 가장 심한데 최근에는 절개 부위에 추가로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여서 통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이나 난소 보존은 로봇 수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 초기라면 수술이 아닌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자궁 보존을 시도하고 난소암 초기는 자궁과 반대쪽 난소를 제외한 나머지 술기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자궁 경부암의 경우에도 초기라면 광범위 자궁 경부 절제술을 시행하고 자궁의 몸체는 남겨서 추후에 임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로봇 수술이 세밀한 술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부인암 영역에서는 난소 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인암 수술은 수술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소화불량, 배변 배뇨장애, 신경병증, 임파부종,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등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인암 치료 후 삶의 질은 수술 후 통증, 식사, 운동, 퇴원 후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성생활,
추가 치료 여부 등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로봇 수술은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D 화면을 통해 더 정확하고 확대된 수술 시야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신경 및 혈관 보존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배변 배뇨 장애를 예방하고 감시 인프절 조직 검사를 통해 임파 부종을 예방하고, 그 결과 직장 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고, 적은 절개 부위로 통증이 줄어들고 수술 후 회복이 빨라서 추가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 조기에 시작할 수 있고, 그 결과 암의 치료 경과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는 분들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있다면 미리 중단을 해야 하고, 흡연 중이라면 금연을 하고 오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암 검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별 검사가 있어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합니다. 70세까지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운 경우 내막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부정 출혈이 반복되거나 폐경 후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난소암의 경우는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로봇 수술 기구는 한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많은 회사가 로봇 수술 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몇 회사는 이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로봇 수술 기구 및 기술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로봇 수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부인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